별도 키워드 삽입 불가능한 점 역시 단점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칭되는 키워드는 하나하나 입찰가를 지정할 수 없어서 소재 단위로 CPC를 설정해도 모든 키워드가 같은 순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한 운영법이 있어야겠죠.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기획본부 3팀 임재빈입니다. 지난번에 파워링크 기초 및 키워드 운영법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이번 교육의 카테고리는 바로 네이버 쇼핑 검색 핵심 운영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영법 외에 많은 팁들도 중간중간에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목차로는 쇼핑 검색 광고란, 제외 키워드 활용법, 상품명 활용법, 마지막으로 비광고 영역 활용법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쇼핑 검색 광고는 상품을 탐색하고 구매하고자 검색하는 소비자에게 광고주의 상품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쇼핑 특화 검색 광고 상품입니다. 네이버 통합 검색의 쇼핑 영역과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 페이지에 노출되며 다양한 콘텐츠 매체에서 더 많은 이용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쇼핑 검색의 운영법을 설명드리려 하는데, 저번 교육과 비슷하게 간단한 세팅을 먼저 거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세팅법은 파워링크와 동일하지만 딱 한 가지 파워링크 선택 박스를 쇼핑 검색 선택 박스로 변경하여 캠페인을 생성해 주시고 그룹을 생성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쇼핑 검색의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상품형, 카탈로그형, 브랜드형이 있는데, 상품형은 일반 상품 페이지를 바로 랜딩하여 전환을 만들어내는 유형, 카탈로그는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오픈마켓이나 다른 스토어들을 판매처로 묶어서 가격 비교할 수 있는 유형, 마지막 브랜드형은 네이버에 브랜드 패키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쇼핑 검색 선상에도 브랜드 및 브랜드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 주시고 그룹을 생성해 주시면 세팅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그룹 단위 안에서 소재를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등록을 하게 되면은 시스템이 파워링크랑은 약간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먼저 간단하게 다른 점을 조금 설명해 주자면, 파워링크는 키워드를 자체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쇼핑 검색은 네이버 기준으로 연동되는 키워드를 자동 매칭해 줍니다. 두 번째로, 파워링크는 별도로 소재 등록을 제작해야 하지만 쇼핑 검색은 스마트 스토어로 매칭되어 보여지기 때문에 최초 스토어 센터에서 설정한 상품명 그대로 노출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파워링크는 다양한 확장 소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쇼핑 검색은 이미 스토어에서 설정된 이미지나 문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홍보 문구 및 부가 정보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 카탈로그형은 브랜드 메시지부터 다양하게 있지만 브랜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 교육 시간 때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쇼핑 검색 광고의 의미와 파워링크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으니 당연히 장단점이 존재하겠죠. 먼저 쇼핑 검색의 장점은 전환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의 패턴은 상품 검색, 브랜드별 가격 비교, 후기 및 리뷰 확인을 통해 고민하고 구매를 하죠. 그 패턴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쇼핑 검색입니다. 부가정보 확장 소재를 노출하게 되면은 후기나 구매 건수를 확인시켜 줄 수 있고 브랜드별 가격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점은 전환에 최적화된 매체 영역이기 때문에 경쟁 빈도가 역시 파워링크보다 높은 편이라 입찰가 자체도 조금 높고, 키워드 매칭을 네이버가 여러가지 고려해서 자동 매칭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하는 키워드가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즉, 별도 키워드 삽입 불가능한 점 역시 단점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칭되는 키워드는 하나하나 입찰가를 지정할 수 없어서 소재 단위로 CPC를 설정해도 모든 키워드가 같은 순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한 운영법이 있어야겠죠. 그의 첫 번째는 이번 순서에 말씀드릴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노출되고 있던 키워드를 제외시키는 것이 어떻게 운영법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지만, 그 부분들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매칭해주는 키워드를 제외시켜 키워드 노출을 막는 수단으로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케이스는 과금이 되는 키워드가 전환율도 없을 때 제외시키는 케이스로 해당이 되고, 실제로 제외 키워드를 활용한 키워드 운영 수단은 많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분리 운영인데요. 아까 단점 중 한 가지였던 것이 매칭되는 키워드별로 입찰가를 지정할 수 없어서 키워드별로 원하는 순위를 가져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었죠. 그럴 때 제외 키워드를 쓰시면 되는데요. 그룹을 두 개로 나누어 동일한 상품 소재를 등록해 주시고 입찰가는 따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쪽에는 세부 키워드를 전원 제외 키워드로 걸고 다른 한쪽에는 메인 키워드를 전원 제외 키워드로 설정해 주시면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 그룹이 나누어지고 따로따로 입찰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하면은 꼭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가 아니어도 원하는 카테고리 키워드가 있다면 그걸로 나눌 수도 있었겠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키워드별로 디테일하게 순위를 잡기 위해서 그룹을 10개 이상 생성하여 운영한다면 네이버에서 과다 운영으로 제재가 들어올 수 있으니 운영을 하시더라도 10개 그룹 이하로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외 키워드를 하는 방법은 최초 매칭되는 키워드에서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먼저 선정해 주시고 그에 맞게 제외 키워드를 그룹 및 소재 단위에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제외 키워드는 그룹 단위에서 70개, 소재 단위에서 70개씩 총 140개를 제외 키워드로 설정할 수 있으니 부족함 없이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금되는 키워드 입찰가가 너무 높아서 부담스럽다 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방법과 동일하게 해당 키워드만을 제외 키워드로 설정한 뒤 따로 빼서 그룹을 설정하고 입찰가를 낮게 가져가는 방법 역시 있겠죠. 제외 키워드만 잘 활용해도 쇼핑 검색 광고 안에서 할 수 있는 운영은 많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품명을 활용한 운영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쇼핑 검색 광고의 또 하나의 단점 중 하나는 자동 매칭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하는 키워드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품명을 활용한 운영법에는 이 단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이버가 어떤 기준으로 키워드를 매칭해 주는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쉬우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는 카테고리, 랜딩 페이지, 상세 페이지, 상품 정보 등을 확인하고 거쳐서 매칭을 해주지만 상품명 키워드를 노출하여 원하는 키워드를 매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앞서 매칭이 되었던 키워드를 확인하고 원하는 키워드가 안 잡힌 것이 있는지 체크를 해줍니다. 두 번째로 그 키워드가 현재 이 제품의 카테고리와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겠죠. 원하는 키워드를 상품명으로 기입했어도 카테고리가 다르면 노출이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었다면 상품명에 그 키워드를 입력해 준 뒤 검토를 받고 광고를 진행해 주시면 원하던 키워드마저 매칭이 될 것이고 보다 효율 높은 광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그룹 단위를 10개 이상 생성하여 운영한다면 네이버 기준 과다 운영으로 제재가 들어올 수 있으니 10개 이하로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단점이었던 키워드별 CPC 적용이 불가하여 키워드별 순위를 동일하게 가져갈 수 없다라는 단점은 제외 키워드를 활용하여 분리 운영을 함으로써 단점을 조금 풀 수 있었고, 두 번째 단점이었던 키워드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상품명 변경을 통해서 원하는 키워드를 매칭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 운영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광고적인 측면이 아닌 비광고 영역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 간단하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광고주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먼저 비광고 영역의 순위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적합도 지수는 검색어와 매칭되는 상품 정보의 연관도나 카테고리의 선호도를, 인기 지수는 최근 상품에 대한 구매, 리뷰, 평점, 클릭 등의 최신성을, 신뢰도 지수는 네이버 쇼핑 상품의 최적화 컨디션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상품 랭킹을 올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상품에 대한 트래픽 값을 높이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기도 지수에는 클릭, 구매 건수 등의 선정 방식으로 점수가 들어간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보다 높은 순위에 설정해 놓고 운영을 진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광고주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상위 노출은 비싸서 예산을 걸어놨다가 예산 소진이 되어 라이브 종료가 빨라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는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는 키워드를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데요.
다양한 키워드를 발굴해서 노출하고 꼭 메인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비교적 CPC가 낮은 세부 키워드를 상위로 잡아놓는 것도 트래픽 값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또한 다양한 키워드 발굴 작업을 통해 발 넓게 쇼핑 검색 키워드 매칭을 하여 운영하면 적합도 지수에 대한 점수도 높아지고 비광고 상품 랭킹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전부 제가 앞서 설명드린 제외 키워드 및 상품명 변경을 활용한 운영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다양하게 테스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분명 맞는 운영법이 있으실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교육은 여기까지이며,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광고주분들이나 마케팅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많은 테스트를 진행해보고 알아가다 보면은 분명 업종만이 셀링 포인트를 발견할 것이고, 그것을 광고로 잘 녹이면 분명 효율적인 광고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오늘 교육에 대해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 싶다면 명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컨설팅 또한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잘 모르시는 쇼핑 카탈로그형 디지털 가전업종에 대한 교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